지난 주말 전 세계가 네팔에서 발생한 초대형 지진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터 규모 7.9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네팔 국민들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최대 4,500여 명까지 늘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죠. 그래서 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난 네팔 현지를 연결을 해서 당시 지진 상황과 피해 상황을 들어보고 이어서 전문가에게 이번 지진의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팔 수도 카트만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동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팔입니다. 선생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저희는 고시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가족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현지에서도 카트만두이기 때문에 지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상황이? 예, 어제 한 10분 정도 강진을 느꼈습니다. 예. 이렇게 냇물 놀이를 하면은 종이배를 띄웠을 때 종이배가 이 물에 흔들리는 그 정도로 몸이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데도 몸이 이게 주체를 못할 그 정도로 강진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몸이 흔들려서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이었다. 계단 난간을 잡아도 몸을 이렇게 못 가누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점심 시간이 이제 겹쳤기 때문에 뭐랄까요 소리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들이 났나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는 건물에 있는 집규리들이라든가 액자나 그리고 어항 이런 부분들 막 깨지는 소리 들리고 예.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전봇대와 전봇대를 연결하는 전신주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흙담이 붕괴되고 먼지가 올라오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됐겠네요. 이제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카트만두 시내에 나가보시면서 이동하시면서 건물들 상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트만두에서도 그 피해가 큰 지역은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바로 벽돌만 이렇게 쌓는 집들입니다. 집들은 그냥 이 첫 번째 강진에도 이렇게 쉽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카트만두 시내 피해가 아주 심각했던 곳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도 계실 텐데 혹시 직접 들으신 말씀 없나요? 네네. 지금 저희들도 한국인 분들 이제 안전 여부를 이렇게 파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사실 전화 소통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고.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관광객으로 방문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하. 이런 분들은 현재 네팔 정부에서도 수백 명이 아직 추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걱정이네요. 자, 정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네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진의 공포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여진은 여기 시간으로 1시경에 왔는데 공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카트만두의 하나뿐인 국제공항이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팔 카트만두가 수도이긴 하지만 병원 시설도 많이 열악하고요. 현재 여기 병원의 시설이 가득 차서 환자들이 병원 밖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터에서 현재 대기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시설하고 이런 의료시설,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국제사회 도움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 힘든 상황인데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팔 수도 카트만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죠. 이해동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네팔 지진의 원인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이번 네팔 지진의 원인은 뭔가요?
예, 이 네팔 지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은 매년 4에서 5cm의 속도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규모 7에서 8 정도 되는 지진들이 늘상 이곳에서 발생을 하곤 했었거든요. 예. 이번 네팔 지진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만큼 발생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진 강도가 리히터 규모 7.9였는데, 자, 숫자만 봐도 이게 굉장히 큰 지진이다. 이것을 일반인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도를 좀 묘사하자면 어느 정도 강도 지진입니까, 이게? IT 지진에 비해서도 약 30배 가까운 정도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있더라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큰 강도가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지진학자 50여 명이 모였고 지진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지진이 발생할 걸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진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작은 전조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이 지역에 변형이라고 하는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이 관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진 발생을 예지하기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지진학자들을 소집을 하고 큰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진대책 회의 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지진의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 국민에게 야기되는 굉장히 큰 불평과 혼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경우도 아마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그런 판단하에서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네팔 현지에서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시기에 네팔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남동쪽 방향으로 150km 되는 단층대가 일시에 쪼개지면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동쪽 방향으로만 쪼개지다 보니까 북서쪽 방향으로는 전혀 쪼개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이 북서쪽 방향은 많은 응력이 아직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여진이 발생하거나 큰 지진이 발생할 공산이 아주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길게는 수년간, 짧게는 몇 달간 이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직도 현재는 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텐데. 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였습니다.